철수 씨의 딸이 제 직업을 물어봤을 때 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양보호사라고요. 그 순간 철수 씨 딸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군요. 결혼 포기 각서와 3천만 원을 내밀며 결혼을 포기하라고 했죠. 심지어 아버지 직장까지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 딸은 몰랐어요. 제가 바로 그 아버지가 다니는 대학의 실제 주인이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단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인생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올해 55이에요.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살아온 세월이 길었죠. 하지만 10년 전 남편을 사고로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됐습니다. 그 후로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하며 살아왔어요. 환자분들을 돌보는 일이 고되긴 했지만 저한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새로 입원하신 어르신을 맡게 됐습니다. 경미한 뇌졸중으로 재활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이었죠. 그분의 아들이 박철수 교수였어요. 몇 달간의 간병 끝에 어르신이 퇴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철수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결국 6개월쯤 만나다가 철수 씨가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철수 씨는 대전에 있는 한림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아내를 5년 전에 암으로 여의고 혼자가 되었다더라고요.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가 둘 있다고 했죠. 저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요양보호사라는 것, 특별한 재산이 없다는 것, 그냥 성실하게 일하며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철수 씨는 그게 뭐가 문제냐며 웃으셨어요. 결국 저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철수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기로요. 그날 이후 며칠 뒤 철수 씨가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재혼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만나는 장소는 대전 둔산동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 이미 철수 씨 자녀들이 와 있었습니다. 딸 지연 씨와 아들 민준 씨였어요. 지연 씨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 사회공헌팀 팀장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대전 대학병원 레지던트였고요.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특히 지연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지연 씨가 저에게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직업이 뭐냐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다고요. 그 순간 지연 씨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 씨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아버지가 재혼을 결정하셨다는 말을 꺼내자 지연 씨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인데 벌써 재혼이냐고요. 철수 씨가 진정하라며 달랬지만 지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직업을 문제 삼았어요. 요양보호사 월급이 얼마 정도 되냐고 200만 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민준 씨가 누나를 말리려 했지만 지연 씨는 계속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며 자기는 이 결혼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첫 만남은 최악으로 끝났어요.
지연 씨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민준 씨만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연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몰래 따로 만나자는 거였어요. 만난 장소는 대전 둔산동에 있는 한 카페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지연 씨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 결혼 포기각서라는 거예요. 결혼 포기하면 3천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서류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연 씨를 바라봤어요. 지연 씨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아버지 재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둔산동 아파트가 시세로 5억 정도 된대요. 그게 다 돌아가신 어머니 재산으로 산 거래요. 만약 아버지가 재혼하면 그 재산이 반으로 쪼개진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이 얼마나 되냐고 200만 원도 안 되는 거 알고 있다면서요. 3천만 원이면 1년치가 넘는 돈인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과의 결혼은 돈 때문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좋아해서 하는 거라고요. 지연 씨가 비웃었습니다. 진심? 50 중반 나이에 무슨 진심이냐면서요. 그러더니 더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요양병원에서 환자 보호자 꼬신 거 아니냐고요. 참다 못한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면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전 포기할 생각 없다고요. 지연 씨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드릴 테니 생각해 보라고 안 그러면 더 강하게 나올 거라면서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며칠 후 철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이가 무슨 말을 했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 지연 씨가 아버지한테 먼저 연락해서 제가 먼저 돈 얘기를 꺼냈다고 거짓말을 했다더군요. 철수 씨는 믿지 않는다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집으로 다시 불러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자고요. 이틀 후 두 번째 만남이 잡혔습니다. 철수 씨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둔산동에 있는 그 5억짜리 아파트였죠. 지연 씨가 그렇게 집착하던 바로 그 집이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 이미 남매가 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철수 씨가 거실에 모두를 앉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재혼 결정은 확고하다고 자녀들이 축복해 주길 바란다고요. 지연 씨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축복은 무슨 절대 인정 못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제게 직접 따졌어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고 관심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심 없다고 그런 거 따지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연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실혼으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 상속 문제가 없으니까요. 철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식이 할 소리가 그거냐면서요. 하지만 지연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기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아버지 노후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면서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누나를 말렸습니다. 너무 심하다고 아버지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지연 씨는 동생한테도 소리쳤어요.
너는 의사라서 상관없지만 자기는 월급쟁이라 아버지 재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아버지 행복보다 재산이 더 중요했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지연 씨도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당황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 노후가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 씨가 완전히 실망한 표정이었거든요. 결국 그 자리는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지연 씨는 다시 한번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민준 씨만 난처한 표정으로 남았어요. 철수 씨가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철수 씨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어요. 일주일 후 철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명예퇴직을 권고받았다는 거예요. 정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학교 측 설명은 간단했어요.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구조 조정을 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같은 과 교수들 중에 철수 씨만 대상자에 포함된 거예요. 철수 씨가 알아보니 누군가 학교 이사회에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를 추적하다 보니 한 대기업 이름이 나왔어요. 바로 지연 씨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철수 씨가 한림대 총무처에서 일하는 후배한테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봤대요. 후배 말로는 지연 씨네 회사 사회공헌팀에서 공식 문서로 요청을 보냈다는 거예요. 올해 기부금을 20억으로 증액하는 조건으로 특정 교수 1명을 명예퇴직시켜 달라고요. 심지어 그 문서에는 철수 씨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었대요. 철수 씨가 경악했습니다. 지연이가 대기업 사회공헌팀 팀장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팀이 한림대학교 기부 업무를 담당한다는 건 몰랐던 거예요. 사실 지연 씨는 일부러 아버지한테 그 사실을 숨겼던 겁니다. 철수 씨가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너가 우리 학교 담당이었냐고요. 지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렇다고 대답했대요. 왜 그 말을 안 했냐고 철수 씨가 따졌더니 지연 씨는 뻔뻔하게 대답했답니다. 말씀드려봤자 소용없잖아요. 어차피 아버지는 제 말 안 들으시는데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보탰대요. 자기가 맡은 업무 중 하나가 한림대 기부인데 이번 기회에 아버지도 명예퇴직하시고 퇴직금 받아서 편하게 사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철수 씨가 소리쳤어요. 그게 너가 할 짓이냐고 아버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 드냐고요. 지연 씨는 끝까지 자기 논리를 펼쳤답니다. 아버지를 위한 일이래요. 요양보호사랑 결혼하면 노후 자금도 부족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데 차라리 퇴직금 받고 조용히 사시는 게 낫다는 거였죠. 철수 씨가 전화를 끊고 제게 모든 걸 말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자기 직장까지 건드릴 줄은 몰랐다면서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요. 지연 씨가 자기 아버지의 인생을 담보로 저를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지연 씨는 자기가 한림대 담당이라는 사실을 아버지한테 일부러 숨긴 채 그 권한을 악용하고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조용히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20년 전부터 한림대학교 재단의 이사장이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재단 설립자였고 남편 사후에 제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죠. 하지만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수 씨도 지연 씨도 제가 그 재단 이사장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겁니다. 저는 재단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달라고 했어요. 이틀 후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직접 참석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진행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정 기업의 부당한 압력으로 교수를 강제 퇴직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요. 이사회 자료를 보니 해당 기업 사회공헌팀에서 공식 문서로 요청을 보냈더군요. 기부금 증액 조건으로 특정 교수의 명예퇴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문서에는 박지연 팀장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압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더군다나 해당 교수가 박지연 팀장의 친부라는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적 이익을 위한 직권 남용이라고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철수 교수의 명예퇴직 권고는 즉시 철회한다. 해당 기업과의 기부 협약은 전면 재검토한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검토한다. 그리고 저는 해당 기업 대표이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림대학교 재단 이사장 김영이라고 밝히며 박지연 팀장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더군다나 그 대상이 본인의 친부라는 사실까지 말씀드렸죠. 대표이사가 크게 놀라며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즉시 조사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사흘 후 지연 씨네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조사 결과 지연 씨가 회사 이름을 빌려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학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어요. 징계위원회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즉시 해고. 지연 씨는 하루아침에 팀장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 씨한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명예퇴직 권고가 취소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그 대학 재단 이사장이라고요. 철수 씨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제가 재단 이사장 명함을 보여주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영희 씨가 왜 이 말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지위나 재산 때문에 만나신 게 아니잖아요. 철수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거예요. 철수 씨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한 짓이 그 대가라고요. 다음 날 지연 씨가 철수 씨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지연 씨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운 얼굴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어요.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회사에 연락해 주세요. 철수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지연 씨가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사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조용히 지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과 재산에만 집착해서.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 씨, 당신이 지금 후회하는 건 잘못한 일 때문이 아니에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됐기 때문이죠. 지연 씨가 고개를 흔들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냥 평범한 요양보호사였다면 당신은 끝까지 저를 무시했을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알게 된 지금 그제야 사과하는 거잖아요. 지연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철수 씨가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너가 정말 후회하는 건 아빠한테 한 짓이 아니야. 너의 인생이 망가진 것에 대해 후회하는 거지. 넌 아빠 직장을 빼앗으려 했어.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인생을, 내 커리어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잖아. 게다가 너가 한림대 담당이라는 걸 아빠한테 숨기고 그 권한을 악용했어. 지연 씨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철수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이 저를 무시한 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한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철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 가거라. 아빠도 널 용서할 수 없다. 넌 내 딸이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사람이야. 직장에서 쫓겨난 건 너가 한 짓에 대한 당연한 결과야. 지연 씨가 한참을 울다가 결국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씨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영희 씨, 제가 너무 냉정한 건가요? 저는 철수 씨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옳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딸이기 전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 씨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 후 철수 씨와 저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민준 씨가 증인으로 서주었습니다. 결혼식장에 지연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민준 씨한테서 소식을 들었어요. 지연 씨가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거예요. 팀원으로 새로 시작한다면서요. 그게 지연 씨한테는 좋은 일일 거예요. 겸손함을 배울 기회니까요. 지금도 저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일도 예전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철수 씨는 학교에서 학과장이 되어서 바빠졌지만 우린 서로를 아끼며 잘 살고 있어요. 민준 씨는 자주 찾아옵니다. 어떤 인연은 끊어지는 게 서로에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참 행복합니다. 제 곁에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이야기 채널은 매일 저녁 7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